네, 지난주에는 국채금리 급등과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발언들이 이어지는 만큼 어떤 이슈를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켓식스 오늘 월요일 시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굿프라이데이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이 휴장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시장이었는데요. 부럽죠, 아쉽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조금 많이 부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도 몇몇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러한 어떤 관례랄까요? 아니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만 대충 한 분기가 끝나고 언제쯤 발표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뢰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성적이 잘 나오면 집에 뛰어오지만 네. 성적이 안 나오면 괜히 집에 가기 싫고 그쵸. 어머니가 성적표 얘기할 때까지 밥 먹으면서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이제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건 네.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무조건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언제 발표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자신감이 있구나. 이것도 나름대로 신뢰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어찌됐든 금융주들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낮아졌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다소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인데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수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맨날 얘기하는데 그거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네.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미국의 금융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을 내놓았는데도 조금 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네. 그 안에서 좀 몇 개 종목들이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의 우리가 은행이라고 한다면 네. 투자은행이 있고 지방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랑 좀 다른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JP모건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순이익이 40%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 수혜주다. 근데 순이익이 줄었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이 메커니즘을 모르시고 단순하게 내피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나라별로 산업과 기업들의 어떤 구조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행과 증권을 합쳐놓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예대 마진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예대 마진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직접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예대 마진에 대한 어떤 증가폭보다는 직접적인 투자 손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분기 지금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아무리 JP모건 누구래도 이걸 뚫고 갈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순이익이 급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가 금융주 이꼬르 금리 인상 수혜주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생각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따 국내 기업을 통해서도 하나 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금리 인상 수혜주인 줄 알았는데 순이익이 40%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미국 종목을 엮어가지고 네. 국내 종목까지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예. JP모건과 연관이 있는 우리 국내 주식 눈여겨볼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KB금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예대 마진 아니야? 글쎄요, 이것도 여러분들 내피셜을 깨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에서 질문 드릴게요. 예대 마진이 네.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20%? 그건 너무 작죠. 왜냐면 작아요? 전통은행인데. 네. KB금융 70%? 그렇게 말씀하셔야 땡 제가 그러죠. 5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쉽네요. 우리가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신한금융지주라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KB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가서 예금 들잖아요. 네. 그래도 예대 마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 이제 그 밑에 보면 KB금융 지주잖아요. 저게 밑에 KB은행이 있고요, KB증권이 있고, 프리덴셜 이름 모르겠습니다. 보험사가 있고요. 이런 수익원 다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투자은행과 거의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은행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대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차지하는 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면,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비은행 수익원이 많다 보니까 비은행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KB금융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B금융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금융주는 조금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외에 특징적이었던 뉴욕 증시 종목들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있고 지역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대 마진이 이제 주로 하는 거죠. 이것으로 킥오프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지역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은행도 워낙 많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수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은행들 이런 쪽들이 이익률이 괜찮습니다. 근데 지역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인터넷 은행들과 또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기 때문에 사육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과 이제 하다 보니까 킥오프 같은 경우는 의료인 전담으로 또 은행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의료인들의 70%가 킥오프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 얻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안에서 이 지역 은행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킥오프 짚어주셨는데 그럼 우리 증시에서 관련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DGB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네. 책들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투자은행이다 보면 증권을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서 보험을 해야 되느냐. 근데 뭐 증권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도 현재 지금 수익이 조금 많이 급감한다라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말고요. 보험회사 금리 인상 수혜주죠. 보험주가 좋죠. 보험제 수혜주 많은 또 매경에 출연하신 분들이 금리 인상, 보험회사 보험사들 수혜주 많이 네. 외치셨죠. 근데 보험주들 왜 빠지죠?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거의 특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게 지급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은행을 가서 뱅크런, 그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이제 딱 하도록 돼 있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회사가 갑자기 보험금을 내줘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일정 부분 그걸 맞추는 보험회사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정에 따라서 보통 이것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험회사 네. 같은 경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한도로 채권을 채워놨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 요만큼 요 평가 금액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죠. 요만큼이 오히려 보험회사는 채워 넣어야 돼요. 그 채워 넣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각종 보험사들이 차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 구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비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다른 데서 빼올 수가 없으니까 차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차입이 늘어나면 금리 인상기에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네. 오히려 보험회사들이 수익원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단순하게 금리 인상 이꼬르 수혜주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분 말씀을 좀 걸러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냉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금융주, 보험주 언급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보자라는 시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식으로는요. KB금융 그리고 하나생명 언급해 주셨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식스 이 시간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